네, 오늘 장의 특징적인 종목들까지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종목 모니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지점의 석주영 대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월요일장의 하락이었던 OCI가 어제 오늘은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상승에 대해서는 뭐 OCI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태양광주 오르고 있고 버핏 효과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들여다볼게요. 예, 버핏이 이제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자회사 이제에서 퍼스트 솔라라고 해서 이제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양광 발전소에 한 우리나라 돈으로 2조 2,50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매입을 하고 그렇게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태양광 쪽에 이제 호재로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이제 태양광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성장성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좀 간주가 되어서 OCI도 그렇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자면 지금까지 워렌 버핏은 뭐 가치 투자자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M&A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현금이 꾸준히 유입이 되는 사업에 투자를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하는 그런 보험업입니다. 보험업 같은 경우는 많은 일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현금이 계속 돌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달리 말씀드리면 태양광에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좀 현금이 이제 유입이 될 전력 발전소에 투자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태양광에 배팅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계속 현금이 유입되는 그런 발전소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심리나 수급 전부 다 이제 좋지 않았었는데 이런 태양광주들이 최근에 보면 전부 다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수급도 별로 안 좋았었고 그런데 오늘 보면 OCI 같은 경우도 지금 가집되긴 하지만 투신 연기금 전부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안 좋았던 상황에서 분명히 호재임은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좀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LG그룹주 좀 살펴볼게요. LG그룹주들이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제 LG화학 얘기가 있었다면 오늘은 또 LG디스플레이 유상증자설과 함께 장 초반부터 급락하는 흐름이었고 그룹 내 IT주들 여전히 하락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슈의 실체에 대해서 좀 짚어주세요. 주가 흐름도요. 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의 일부지만요. 좀 보통 학습 효과로 보면 긍정적인데 많이 쓰이는데 이런 거는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한다는 거를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예전에도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했는데 너네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연한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되면서 LG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뭐 분사라든가 증자라든가 이런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많이 떠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에 크게 영향이 없을지는 몰라도 불확실성은 어쨌든 증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OCI 말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은 심리적으로 많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불확실성 증대 국면에서 굳이 이걸 저점에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코스피에 있는 종목만 9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종목을, 그러니까 지금 뭐 소문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것을 잡아서 뭐 3, 4% 먹고 이렇게 하시는 전략보다는 관망을 하시다가 이게 추세가 전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보면 기관들도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제 저점 매수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투신이나 연기금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투신 쪽에서 많이 끌어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시고 차라리 오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양봉이 나오고 좀 심리가 좋아졌을 때 들어가셔도 제 생각에는 늦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 시 매수 전략을 좀 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하고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굳이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잡음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너무 위험이 크다라는 얘기였고요. 세 번째 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5대의 낙폭이 적지 않은데요. 중국 내 판매가 좀 부진하다고요. 예, 지금 굴삭기 지금 판매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삭기 판매가 안 좋다라는 거는 지금 이미 좀 노출된 재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언제 노출됐냐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좋지 않을 거다라는 게 지금 레포트도 계속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기계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좀 침체가 되는 구간인 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까지는 좀 침체가 있을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급하게 지금 빠진다고 해서 매수를 들어가신다던가 이럴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렇다고 빠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규 매수는 하지 마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지금 물타기를 해야 되냐. 근데 물타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산인프라코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친다면 지금 지수는 6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는데 내 거는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최소한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늘리신다든가 이런 게보다는 지금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홀딩을 하시고 내년까지 보시는 겁니다. 내년 1월이 만약에 좋아진다 그러면 1월 전부터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업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좋아집니다라고 뉴스가 나오면 그때부터 사실 충분히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행돼서 가기 때문에 오히려 1월달 지금 초반쯤에 이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그렇게 오래 남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기다려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매한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죠? 애매한 거 정확하게 정리를 좀 네. 해주셨어요. 애정남이시네요. 일단 뭐 두산인프라카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하고 내년 초에 나아질 것을 대비해서 갖고 계시다면 그대로 일단 보유를 하자라는 관점 정리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통신주입니다. KT는 현재 2%대 하락이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현재 2%대 상승입니다. 이렇게 주가 흐름 엇갈리는 이유가 있죠. 네,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투지라고 하죠. 보통 016 붙는 전화기. 그러니까 예전에 KTF 때 쓰셨던 그 전화에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KT가 이번에 LTE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총알을 마련해 놓고 이제 하려고 했지만 발목이 잡힌 거죠. 당장 뭐 한국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재판이라는 게 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LG유플러스라든가 SK텔레콤에 지금 LTE 시장을 지금 내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점 효과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건데요. 사실 이제 KT 같은 경우가 3G 시장에서 많이 약진했던 이유가 독점적으로 아이폰을 가지고 왔고 좀 공격적으로 와이파이에 투자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은 KT를 많이 쓰게 되는, 그러니까 충성 고객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LTE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데 이거가 지금 선행적인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KT는 사실 배당 매력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배당 매력은 다른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KT가 이번에 2,000원을 배당한다고 하면 5.5% 정도 이제 수익이 나오시는 건데, 작년에 KT 투자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배당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보다 오히려 더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이게 왜냐하면 성장성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배당 매력 빼고는 이제 매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다 성장까지 시동 걸렸다. 그러면 비슷한 수준의 배당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들어가시는 게 더 낫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LG 유플러스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LG전자도 지금 뭐 자꾸 안 좋은 소식이 나가서 LG 유플러스가 플러스가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배당 매력에다가 이것도 한 500원 정도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퍼센테이지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뭐 굳이 지금 성장성이 저하된 이제 KT 같은 것보다는 LG 유플러스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계속 투신해서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투신해서는 조금 팔지만 연기금에서는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연말을 대비를 해서 조금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만기일인데 좀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실 때는 항상 이제 저점 매수를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종가가 많이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러니까 종가까지 보시면서 좀 신중하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모니터는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지점의 석주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